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3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야겠죠.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2310선에 안착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역시 820선에 안착하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한편 중국이 환경 규제한다는 소식에 이 제지 업체들이 오늘장에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골판지 업체들 역시 내년까지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오늘 역시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오늘 신풍제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신대양과 아세아제지 역시 오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한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장주 셀트리온 관련주들 역시 오늘장에서 기대를 보여줬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모두 3% 이상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정서우 전문가입니다. 일단 금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이제 6월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악재를 통해 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던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지금 단비와 같은 이러한 이 시장을 좀 이제 견딜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분명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장이 지금 대파동으로서 이어지는 관점에서는 코스피 이제 시총 상위군 종목들보다는 어차피 코스닥 시총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이 종목군들 위주에서 대파동이 나오는 게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장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그런 뭐가 나오고 있느냐, 쌍바닥 패턴이 나와준 이후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나와주고 있죠. 차트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얘기했다시피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자리에서 이제 한번 바닥을 찍어주고 쌍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이제 주가를 한번 상승 하락으로 빼줬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돌려주는 이 자리대가 매우 중요하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9월 초에 들어서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추석 연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연휴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을 주고 주가를 밑으로 빼버리지 않을까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했다시피 60일 이동평균선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계속 꾸준하게 시총 상위군들, 특히 제약주들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다시피 저는 현재 이제 2018년이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적어도 현재 900포인트라는 저항대를 뚫고 과거의 전고점대인 1000포인트죠. 1000포인트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한 대파동을 예상하셔야 되고요. 1000포인트까지 바라보시면서 내가 과거에는 소극적인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테마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종목을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파동이 나올 것이고요.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B세미콘 확인할 텐데요. 이 종목은 방탄소년단 관련 수혜주로서 오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반도체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방탄소년단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일단 방탄소년단이 어떤 그룹이 알고 계시죠? 알죠. 아, 네, K-팝 그룹이죠. K-팝 그룹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달부터 7월, 8월 달만 되면은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런 그룹을 꼭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아무래도 저와 너무나도
흡사한, 닮은, 너무 잘생긴 그룹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방탄소년단 같은 이 그룹, LB3 꼭 바라 말씀드렸는데 뭐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해줬다시피 이 방탄소년단이랑 어떠한 수혜, 솔직히 뭐 이 수혜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모를 수 있겠지만 이 LB세미콘의 자회사 이제 LB인베스트먼트가 이 방탄소년단의 이제 빅히트 그룹에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이번에 이제 신곡이 발표되면서 빌보드 200 차트 1위로 다시 진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빌보드 100 차트 이제 순위권에 대한 기대감도 생성이 되어 있고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엄청난 실적에 대한 매출 증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수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현 시장의 강력한 테마와 강력한 이슈가 같이 묶여져 있는 테마와 이슈를 통해서 일단 검색기에 포착이 되어주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LB세미콘이라는 종목 역시도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중에 5,650원 정도죠. 5,650원 정도쯤에서 이제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중에 이제 계속해서 5,650원을 뚫어내지 못하는 흐름을 과거에 여기서 보여주게 돼요.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그 장 시작하면서 상승 파동을 보여주다가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력하게 돌파 시그널과 함께 신호가 나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이제 바로 추격 매수로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일단 주가가 상승 이후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주가가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저항대를 맞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할 때가 강력한 매수 구간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오늘 이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5,650원이라는 구간 강력한 돌파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장 마감까지 대략적으로 14% 정도 수익률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늘 말했다시피 그냥 뭐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검색기만 보시고 나서 그냥 이 돌파, 매물대 돌파 바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140만 원이라는 수익을 단 몇 분 만에 6시간 만에 챙기게 되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시장을 통해서 매매하실 때는 앞으로 어떤 이슈가 올 것인가, 어떤 테마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테마 이슈별로 종목이 선정된다라고 하면은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쳐주면서 매물대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유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대북 특사단의 북한 방문이 예정이 되면서 기대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대유 같은 경우도 맞아요. 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유라는 종목 역시도 일단은 뭐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던 게 남부 특사단 파견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남북기업주들이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된 수혜주와 가스 관련된 수혜주였다고 하면은 오늘 이 검색기에 포착되어 있던 종목은 이 검색기에 이제 선정된 종목은 이제 이 대유, 농업 쪽을 통해 가지고 이 농업 관련된 이런 수혜주들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대유 같은 경우도 오늘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분명하게 무엇을 강조드렸느냐? 최근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파동을 보여주는 파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상승과 함께 5일 이동 평균선대를 한번 이탈하는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런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읽고 이슈를 읽고 하락을 하는 파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시장에 다시 한번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5일 이동 평균선대를 이탈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요. 그렇다는 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단기적인 이슈와 함께 테마를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유라는 종목 역시도 19,000원 구간 정도에서 포착이 됐었는데 과거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죠. 현재 자리에서 종목이 강력하게 검색기에 포착이 되어주고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19,0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이 파동이 나와주게 돼요. 19,000원대 강력히 뚫어주는 파동이 나와주게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 급변과 함께 그냥 매수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유 같은 경우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9,000원에서 매수를 진행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 막판까지 대략 한 10%에서 11% 정도의 수익률이 챙길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대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시작한 데 있어서 테마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라고 했어요. 테마를 알아야 있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된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적인 매매. 단타와 같은 빠른 스캘핑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이슈가 이제 이 남북기업 특사단 관련돼서 이런 그 관련된 남북기업 수혜주들이 이슈였다라고 하면은 대유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다가 검색기에 포착이 된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과거 고점대를 돌파해 준다. 그럼 현재 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뭐 하루 종일 뭐 종목을 보고 하루 종일 그냥 매매를 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단 6시간 만에 11%. 1,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6시간 대비 한 4시간 대비 5시간 대비 정확하게 1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대유 짚어봤고요. 이 종목 남북 경협주로서 농업 관련주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비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남북 경협주인데요. 전일 대비 13%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조비 오늘 급등세 보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조비 역시도 뭐 동일해요. 이제 조비 역시도 앞에 이제 그 대유와 비슷하게 이제 뭐 비료 관련된 일단 이제 농업 관련된 쪽으로서 이렇게 많은 수혜를 좀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름 자체부터 참 이름 자체부터 좀 그렇게 뭐 썩 좋은 종목 아닐 것 같지만 최근 시장에서 분명하게 조비 역시도 큰 상승파도를 가져오지 못하다가 남북기업 이슈를 붙여버리면서 엄청난 대파동을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과거 저점대에서 고점대까지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200% 정도 상승파도를 갖고 왔던 게 이 조비라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비 역시도 제가 아까 방금이 비슷하게 설명드렸죠. 조비 역시도 최근 시장에서 분명하게 차트분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조비 역시도 최근 시장에서 5일 이동 평균선대를 강력하게 이탈하면서 하락 파동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밀려주지 않게 돼요. 강력한 상승, 이제 남북기업이란 이슈와 함께 상승과 함께 하락 파동과 함께 밀리지 않다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돌파해내면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테마주 매매는 그냥 간단하다.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이 이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안착할 때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 조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어제장에서 강력하게 돌파와 함께 안착이 보여줬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과연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는가? 오늘 과연 내가 매수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조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오늘 검색기에는 32,800원 정도에 포착이 됐습니다. 32,800원 정도에 포착이 됐는데 역시나 차트가 아까와 동일해요.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이 검색기 패턴 매매, 테마 매매, 이 단기적인 단타 매매 패턴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은가? 5일 이동 평균선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장 시작과 함께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매물대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구간이 오늘 장에서 32,800원 정도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32,800원 정도를 돌파해내면서 오늘 장에서 뭐 해줍니까? 거래량을 터쳐주면서 상승 파동을 보여주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제 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 검색기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셨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검색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은 조비 같은 경우도 32,800원 정도 여러분들께서 여유롭게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하면 오늘 한 3시간이죠.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9%에서 10%의 수익률을 챙겨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작은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9%, 10%,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을 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이 테마주에 대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이런 거를 아직까지 내가 잘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은 어제도 분명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이 온라인 방송을 접하셔서 이 검색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지금 이제 상한가 폭착 검색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가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장 같이 심심한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수익 랠리, 수익 잔치를 이제 벌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어제 방송을 놓치셔서
이 검색기에 대한 이 사용법이라든지 검색기를 사용하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차피 방송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시황 정보와 더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오늘은 놓쳤지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음 주라도 이제 시장 자체는 대세 상승장과 대파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바꾸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꼭 다시 한번 참여하셔서 이 검색기에 대한 모든 것들, 검색기에 대한 사용 방법들, 그리고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테마 매매를 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당장 내일부터 승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조비 역시 이슈와 함께 5위평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시크릿노트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당장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께서 남북개혁 수혜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특산을 파견을 하게 되고 당장 내일장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까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이처럼 남북개업주가 당장 내일이죠. 갈지 안 갈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남북개업주 관련되어 있는 이 테마별로 해서 이 남북개업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것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개업주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까지 여러분들에게 전격 공개할 예정이니까 채널 꼭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 관련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정서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테마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주제는 지금 남북개업주의 대파동 분명히 최근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중국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번 연도에 정말로 많은 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방탄소년단 이슈도 있었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관심사를 아직까지도 올해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이 남북개업주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북개업 수혜주를 통해 가지고 남북개업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정말로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울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집중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남북개업주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좀 집중적인 분석을 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다음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남북개업주가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개업주 같은 경우가 최근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실질적으로 나왔던 이슈는 아니에요. 남북개업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이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철이나 어떠한 특정 이슈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이 남북개업주 관련되어 있던 수혜주라든지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남북개업주 관련된 것들이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다음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그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남북개업주가 아니죠. 이 종전선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와줍니다. 우리가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분단 국가로서 삶을 가면서 우리가 이 종전 국가는 아니었죠. 이 휴전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살아갔고 그러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됐고요. 아니면 증시가 급반등을 하게 됐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드디어 거의 처음으로서 종전이라는 이 이슈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의 이 모든 이목들이 집중이 되어주게 되고 이 이슈가 모두에게 그냥 관심받는 그런 관심사가 되었다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종전 이유를 이 종전 선언이라는 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는 이유를 알고 가야 돼요.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자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이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게 이 종전 선언이 큰 이득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딱 유일한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재선이죠, 재선. 이 재선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야망이 결국엔 이 종전 선언, 남과 북한의 이 종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있었느냐?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야망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사업가다 보니까 야망이 크고 욕심이 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남길 거는 이름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내가 기록되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거의 받기 힘든 이 딱 하나.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얼마나 받기 힘듭니까? 특히나 이 평화. 이건 절대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선을 돌려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니까 계속해서 분단 국가로서 싸움을 이제 하고 가는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슈를 끌고 본인이 주목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맛있는 먹잇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딱 하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그냥 한다라고 하면은 욕을 먹어, 욕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내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너무나도 많이 고립되어 왔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북한이 뭐예요? 체제적으로서도 많이 무너지고 이런 국가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고 우리도 이제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장에서 명분으로 걸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너희들이 이제 핵만 포기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전을 선언하겠다. 너희들의 체제 보장과 함께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겠다.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서 북한을 지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철도 사업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어느 정도 친화적인 관계는 가져갔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펼쳤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예요? 완전하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나라를 지원해 줄게.
그냥 핵을 포기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엄청난 이슈를 받게 되고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죠, 딱 하나. 뭐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뭐 다른 거를 해달라고 했으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관도 이거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좀 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비핵화라는 것 자체는 김정은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이 북한의 이 하나의 북한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를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결국에는 핵이라는 이 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글이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평소에 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남한이죠.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따라와 주지 않는다. 그럼 김정은 국방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바로 미사일을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잦은 도발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우리는 어차피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덤벼봐라.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는 쏴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에 대한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또 핵 쏜다, 전쟁한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북한에도 이 국민들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어떠한 걸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핵을 통한 이 뭡니까?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핵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핵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다음 장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굶주려 있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이 무엇을 달라 하죠. 근데 설사 핵까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없다라고 하면 현재 북한 국민들은 그냥 그대로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제시를 하는 거는 너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입니다. 실제로 이 대북 제재 완화라는 게 이 북한이 지금 보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거든요. 뭐 꽃제비 뭐 하면서 진짜로 뭐 그냥 뭐 길 가다가 뭐 쥐똥 주워 먹네 뭐네 할 정도로 못 사는데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가 1990년도 이후에 있어서 1990년도부터 9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돼서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자국민이 못 살게 되고 그리고 1993년도 이후에는 갖은 홍수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까지 됐다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도 북한에서는 경제 개방을 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하는 등 아니면 시장을 이제 그 시장을 우리가 평소에 시장이라고 하죠. 이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등 거기에 대한 것들에 좀 주력적으로 집중을 했었지만 이 북한을 제지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게 바로 북한 제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글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뭐예요? 북한은 성장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겁니다. 성장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장에서 걸고 있는 거는 대북 제재 완화,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든지 완화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이 대북 제재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대북 제재 무엇이냐. 그래서 다음 그림 본다라고 하면은 대북 제재라는 게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뭐 과거 2006년도에는 뭐 사치품 수출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자산 뭐 여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009년도 같은 경우도 화물 검색 금융제재 제한한다든지 2010년도, 2011년도 계속해서 북한이 뭐 그 다음 그림까지 이어져서 제재가 계속 나오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핵 보유 국가라는 이 타이틀 하나 때문에 유엔 총회를 통해서 유엔 측에서 계속해서 뭐한다? 대북을 제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국방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대북 제재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꾸 그 말이 나오는 게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 두 가지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대북 제재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준다 하더라도 김정은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친화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이 대북 제재도 완화해주지 않아.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이것 역시도 빠르게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꾸
이 눈치 싸움, 기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싸움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많이 죽는 듯하지만 이 속에서도 계속 살아나는 게 있어요. 왜? 일단은 그 두 사람이 한 발짝만 물러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찌 됐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경제적인 지원이에요, 지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어차피 우리가 해줄 거는 대북 제재 완화와 너희 경제에 대한 이 채권 보장 그리고 지원이다. 하지만 이 지원 같은 경우는 누가 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철저하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향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북 기업주들이 많이 움직여줬던 건데 현재 시장이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결과적으로 남북 기업주를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기업주 같은 경우도 지금 섹터라든지 테마를 우리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말로 많은 이 업종군이 있어요. 철도 관련된 이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건설, 아까 뭐 조비라든지 그런 조비나 대유와 같이 어떤 화학, 농업, 뭐 비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도 있을 거고요. 인프라웨어 투자도 있을 거고 다양한 관점의 이 업종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는 패턴을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업종군들이 그리고 종목들을 많이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꼈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철도 가스관 관련된 거죠. 근데 이 철도 가스관 관련되어 있는 게 왜 지금 대장이 되고 있고 왜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이 철도 사업, 가스관 관련된 이슈는 아마 과거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제일 중요시되고 있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수출 국가로서 뭐 항만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북한과의 이 가로막혀 있는 이 남북 관계가 이 가로막혀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서 수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게 이 철도는 연결돼야 된다. 이 길은 연결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걸 연결 통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출 국가로서도 계속해서 실적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이제 올라서자마자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뭡니까? 나인 브릿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글이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간단해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아니면 남한, 북한, 러시아 이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실적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내지 못했던 게 이러한 거란 겁니다. 이 과거 이제 북한을 통해서 막혀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교류가 되지 않고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뚫어버리겠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시장에서 특사단 파견이라든지 계속해서 북한을 통해 가지고 지원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솔직하게 우리가 이 다른 건 다 포기한다 치더라도 다른 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철도 하나만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연도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임기를 계속해서 이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 에서도 이 철도 사업 하나만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인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수산, 농업, 그다음 전력, 철도, 북극 항로, 가스, 조선, 산업단지 등 총 9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자리 관련된 이런 것도 많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사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추산해봤을 때 그래도 매년 몇 조에 달하는 값어치 그거에 대한 금액이 산정된다고 하거든요. 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과거부터도 이 테마는 계속해서 연결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종전이라는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지원이 했던 거지.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에서 철도만 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은 흘러갔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엄청난 이 지원책이 있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소련과 중국과 이런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크게 그 사이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공산당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 지원 정책을 펼쳤던 게 바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면서죠. 그러면서 이제 지원 정책 펼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부터 해서 이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정확하게는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이미 남북은 이제 그 2000년도 그 당시부터 이미 남북은 철도를 통해서 연결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는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합의는 되어 있던 상황이고 언제 이게 진행이 되느냐? 이 타이밍만 노리고 있던 그 시대적인 타이밍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연결이 돼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분명히 남북 기업주 간다 해가지고 내가 잡았던 건 건설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사업 투자고요. 아니면은 뭐 DMZ 관련된 이런 사업 지뢰 제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개성공단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은 당장에도 당장 관광 관련되어 있는 상품까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종목 포트를 편성했던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 시에서는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철도주를 내가 잡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테마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은 하시고 다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겠지만 철도에 대한 분석조차도 되지 않고 현재 남북기업에 대한 테마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업종군들 잡았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너무 도박적인 심리가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이 철도 관련 사업이었고요. 철도 관련되는 이슈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솔직하게 이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더 갈지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일단 아마 이 철도가 철도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라든지 업종군들이라든지 강력하게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면은 남북 기업주들이 당장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당장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북 기업주요. 제가 일단 그 다음 글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글 보고 나면 이거는 다음 글을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건 뭐 최근에 철도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들이죠. 푸른기술, 에코마이서, 대하TI 관련해서 다양한 이미 종목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탁탁탁 검색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다수의 종목들이 적게는 300%, 많게는 300%에서 400%. 대하TI 같은 경우는 어제도 테마주 매매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최대 600%까지 수익 구간이 이미 나왔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적게는 100%까지 이미 상승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솔직하게 철도주들 이미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고평가라기보다 이미 고점대 구간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철도 관련된 이런 사업 수혜주는 좀 접근하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되는 건 철도 사업이 아닙니다. 철도 사업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남북 기업이 잘 되고 이 어떠한 이 특사단 파견을 통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철도 사업이 정말로 그냥 점프 그냥 날아갈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들 계좌를 그냥 거기 특정 주가를 운영하시는 형님들 제 계좌 좀 가져가세요. 제 돈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께 주목해야 될 건 절대로 철도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왜 철도만큼 아까 분이 계속해서 철도 얘기했잖아. 철도만큼 좋은 게 없다면서. 근데 왜 철도 사업이 아니야? 철도가 중요하다면서 했는데 왜 아니야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분명히 최근 시장에서 남북기업주들이 올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다음 그림 볼게요. 남북기업주들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최근 시장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남북기업주가 올랐고요. 특히나 어제 오늘장에 급등했던 이유는 고위급 회담보다 더 중요한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면서 올랐던 거예요. 이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면서 이제 과거에 정확하게 확정 날짜가 나오지 않았던 남과 북한 간의 이 교류,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일자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종전이란 이슈까지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커지다 보니까 남과 북한에 대한 이런 이 남북 특사다 파견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궁금했다. 남북 특사다 파견이 현재 시장에 이슈를 가져왔다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간과하고 있는 게. 제가 분명히 오늘 남북개업주 테마가 시작된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누가 끄집어낸 카드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끄집어낸 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을 통해 가지고 정전을 선언하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꺼냈다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역사 기록책에 내 이름 석자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석자가 아닙니다. 어제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를 원했고 올라가는 걸 희망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그림을 그리고서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남북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협상을 시도하다 보니까 중국 간의 트러블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좀 더 이제 깊숙이 간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결과적으로 밥상에 다 차려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리해서 밥상에다가 남북 종전 선언이라는 반찬까지 싹 다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떠먹기만 하면은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다가 될 수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놓치게 되냐고 하면은 자 다음 그림이죠. 바로 그냥 가장 중요한 거 실패한 북미 정상회담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밥상을 다 차려놨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서는 비핵화를 진행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냥 정말 호의적인 그냥 명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세간에서 이목을 끌었던 게 트럼프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놀아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놀아났다. 실패한 정상회담이다. 이거는 그냥 쇼맨십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 노벨 평화상을 희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거의 좌절했다고 보셔야 되는데 과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전선언이라는 거는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는요. 남한과 북한 둘이 우리 종전하자, 화해하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남과 북이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정상회담을 한다 한들 우리나라 지원 정책만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만 나올 뿐이지 종전까지 이슈를 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게 누구냐?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꾸 종전을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북한에 계속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고 하니까 이걸 견제하고 있는 게 바로 다음 그림은 바로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기분은 엄청 나빠요. 밥상 다 차렸습니다. 떠먹으면 돼요. 노벨 평화상 내 거예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멀어졌어요. 완전 멀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으쌰으쌰한대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노벨 평화상 가져간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니네가 왜 자꾸 풀어주려고 하느냐? 아직 북한은 한 게 없는데 니네가 뭔데 자꾸 하느냐?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이 매우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건요. 우리가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뭐다?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 기분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특사단 파견이라든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나올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북 기업주들이 움직여야 되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남북 기업주가 움직여야 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정이 잡혀져 있었죠. 동방경제 포럼과 함께 동방경제 포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있었던 이슈가 딱 하나 뭐 있습니까? 유엔 총회입니다. 유엔 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북한과 우리나라가 참석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이 됐어야 될 게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의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불참석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를 통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서 가지 않고 있다. 이거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남북기업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남북기업주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게 물론 이게 남북기업주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종전이란 이슈가 잘 되든 못 되든 명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수혜주는 남아 있습니다. 수혜주 남아 있어요. 이미 남북기업을 통해 가지고 100%, 200%, 500%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아직 남북기업을 통해서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종목도 있고 업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돼요. 왜? 테마는 돌고 도니까. 결국 남북기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못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1000% 내지 2000%까지 올라갔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남북기업 이후에는 이 종목이, 이 테마가, 이 업종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지고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명심할 거는 남북경협 이후에 움직여야 될 테마에 집중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해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 다음 그림 본다라고 하면은 남북기업 최대 수혜. 과거 이미 1000에서 2000% 상승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0에서 2000% 상승판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북기업은요, 이 수급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를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 테마만 잘 잡는다고 하면은, 다음 업종만 잘 잡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거 1000에서 2000% 상승 포인트. 남북기업이 무너지고 크게 올라가야 될 수혜주가 딱 한 종목이 있다. 한 테마가 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성공 투자를 하시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 남북기업 이후 최대 수혜주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경협에 대한 모든 것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온라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대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세 상승장의 초입 구간이고 대파동이 나와보다 보니까 남북기업주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남북기업이 기승전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결을 가지고서 엄청난 급등 파동을 쏘아올릴 종목이 있습니다. 쏘아올릴 테마가 있고 쏘아올릴 업종군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과거 1000에서 2000%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적어도 이 반만 가준다 하더라도 500에서 1000%의 상승 파동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만큼은 꼭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시크릿노트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